행사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갖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항시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뉴스앤제주 강정림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는 순서로 뉴스앤제주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뮤직스테이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뮤직스테이션은 제주 문화 관광 발전과 제주 원도심 살리기 및 제주 치유를 하는 단체로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역사 깊은 제주를 관광객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자기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유명 관광지와 원도심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치유학교와 양로원 등 음악이 필요한 곳을 다니며 공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뮤직스테이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저희는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음악역 회원들입니다. 오늘 뉴스앤제주 신춘문예 시상식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행사에 맞게 노래를 두 곡 준비했는데요. 첫 곡은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번째는 예시인의 노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
시인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어수다야.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바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바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노래 부른다. 오늘 많은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면서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뮤직 스테이션에게 감사의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3회 2022년 뉴스엔제주 신춘문예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3회 2022년 뉴스앤제주 신춘문예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문학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입니다.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제주문인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시인이신 이종형 전 제주민회총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상돈 애월문학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열린시학 부주관 중앙대 교수인 하린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교육문예창작 김규중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한수풀 문예 회장님, 고성규 회장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수풀 문예 회장님, 고성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한수풀 문예회 문학회 부회장님 김순덕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한수풀 문학회 사무국장님 김진숙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제주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신 양민숙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황정현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스앤제주 고문과 자문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복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김영나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제주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봉실 자문위원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정자 자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인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석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앤제주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솔 문화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국 사진촬영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애 정치사회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규 드론촬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수 촬영을 도와주시는 고민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달환 뉴스앤제주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분은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 말씀을 현달환 뉴스앤제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현달환 대표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와중에 JBS 팀에서 촬영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좀 쓰고 왔습니다. 어느 시인과 사랑을 했어요? 더 이상 뭘 원하시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말하고 싶지만 이 두 분의 시 내용입니다.
이 연계성이 있어갖고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소통에 그런 의미가 지금 절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2022년 뉴스엔 제주 제3회 신춘문예 당선해 주신 이정은 시인님과 박종민 시인 두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멀리서 이렇게까지 제주도까지 찾아와 주신 가족 및 지인들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과 우리 사회 영원한 목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태동한 뉴스엔 제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신춘문에 함께해 주신 윤봉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악재 속에도 바쁜 와중에도 기쁜 시상식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님, 제주문인협회 박재영 회장님, 이종형 전 민해총 이사장님이 참석에 너무 기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뉴스엔젤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고승함 요석산업 회장님, 지금 길을 찾지 못해 갖고 헤매고 있답니다. 드림 공작서 공준우 대표님 참석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장이신 전 제주대 교수인 윤석산 시인님과 홍창국 시인님, 이은솔 시인님, 강정임 시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은 인간사를 향나게 하고 살면서 쌓인 감정들을 걸러내고 다듬는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문학은 역사 이래 예술 중의 으뜸으로 자린매김되어 왔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사회 여러 분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기도 했고 때로는 문학이 곧 학문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문학은 질풍노도가 되어 세상에 어둠을 쓸어내기도 했으며 어둠 밤의 촛불의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으며 새벽을 노래하는 닭 울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문학의 최고봉인 시인등단 수상으로 새 출발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이런 문학적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선배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바탕 삼아 일치월장하여 지역 문학을 넘어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기둥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시상식이 우리 제주 지역 문화예술의 위대한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수상자 여러분의 영원한 장도를 축원하며 오늘만큼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스엔 제주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제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제주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승함 요석산업 회장님께서 길을 찾으셔서 오셨습니다. 고승함 요석산업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신춘문예 추진위원장이자 뉴스엔 제주 자문위원장이신 윤봉실 위원장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실 위원장님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마이크 좀 보세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어느새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은 정말 신년 인사도 하고 또 덕담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텐데 정말 인류의 대재앙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아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도 뉴스앤 제주 제3회 신춘문화의 시상식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신춘문예 시상을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같이 해주신 우리 김선영 제주특별자치도 예총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춘문예 행사를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신 뉴스앤 제주 현산란 대표님과 강정님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문학과 예술이란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문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정말 위대하고 정말 존경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수상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성공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2022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격려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선영 예총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예총회 회장 김선영입니다. 이 문인협회나 문학에 대한 부분은 1957년도로 거슬러 가보면 우리 예술, 종합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족적을 남긴 협회로 저가 인지도 하고, 또 역시 저희 개관식에 저도 왔었지만 이 아름다운 우리 제주문학관에서 또 우리 아까 한라산 자락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노래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제3회 우리 신춘문예 시상식에 수상자 여러분들하고 또 내외 기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축사를 가름하는 말씀을 올리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시는 이정은 시인님과 박종민 우리 시인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민년 새해가 용맹하고 기상이 높은 우리 호랑이, 검은 호랑이 해로 맞이했지만 여직 코로나 이 팬데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또 종식을 다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는 엄청난 제약과 동시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과 우리 자문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술인들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가치보다 예술의 가치를 더 높게 쳐서 그것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진짜 노력하는 부분이, 새로운 예술은 어려운 시대에 계속 탄생되어 왔고 또 그것은 지금도 가치를 다 저희들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제주 우리 문인협회와 또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육지에서도 많이 오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지속적인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과 활동을 위해서 저희 예총도 거듭 뜨거운 응원의 박수로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오늘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지만 저희도 이제 괜당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 쪽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많이 또 관계자 여러분들,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 올해 이민년에는 진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영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올라가던 게 수치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희망으로 올해 2022년 저희 탐나문화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 이틀 2회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이 각자의 이 빈 객석에 채워져 많은 관객들이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하하는 거로 축사의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김선영 회장님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의 문단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죠. 박재형 제주 문인협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재형 회장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인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저희 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 회원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영혼의 상담자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우리 상처난 영혼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짧은 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짙은 울림 때문에 그 영혼의 상담자라는 말을 듣는 듯합니다. 2022년도 그 디카시 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읽으면서 중앙문예지에 있는 또는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어도 당선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시를 만나서 제주에 이렇게 좋은 시인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그 디카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진과 시의 만남이, 그 감동의 만남이 정말 잘 어우러진 이제 그런 좋은 글을 우리 윤석산 심사위원장님이나 또는 그 예심을 본 그 시인님들이 해안을 가지고 잘 뽑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뉴스앤 제주 신춘문예를 통해서 제주 문단과 또 한국 문단이 발전하기를, 그러니까 크게 공헌하기를 빌면서 입상자 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그 뉴스앤 제주의 영원한 발전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이신 이종형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종현 시인님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번 이종영입니다. 축사 말씀 올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공간 제주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제주도 이제 문학인들하고 되게 애를 써가지고 작년 10월에 이제 이 공간이 문을 열었거든요. 그 문을 연 이후에 중요한 문학 행사로는 오늘 N제주 일부의 신춘문예 시상식이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그 점도 매우 좀 기쁘고, 여기 오면서 좀 드디어 문학 공간으로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은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당선자 이정은 시인과 작년 초여름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은 시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동안에 쭉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해 오시다가 제주로 이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세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 지인, 저와 아주 가까운 문학적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몇몇 시인들이 이정은 시인을 부탁하는 전화를 저한테 이제 했던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후배가 제주에 내려가 있으니 형님 뭐 한번 이렇게 좀 시간 되면 한번 만나기도 하고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제 민요총 이사장 할 때 행사에 먼저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인연이 오늘 NJ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까지 저를 이제 이끌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 선생님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시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한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주에도 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0명만 된다고 계산해도 그분들이 이래서 발표하는 작품의 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이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시, 문학적으로 완성된 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그거를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이정은 선생 그리고 또 디카시로 당선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각을 가진 시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작품을 쓰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찰자이되 자기도 가끔 연민하고 또 조금 더 낮고 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시선을 두고 그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분들 대신에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는 그렇습니다. 이정은 선생은 이주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계신 분 같아요. 제주를 조금 더 좀 객관화해서 냉정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선작에는 양수리 두물머리가 나왔는데 추후에 발표되는 작품 속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도 이렇게 잘 녹아 있으면서 그 안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뉴스엔 제주 신춘문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와 디카시 부문을 응모했습니다. 첫째, 시 부문엔 968명이 2,505편을 응모했고 예심은 홍창국 시인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달환, 강정림, 이은솔 시인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본심은 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이셨고 현재 한국문화도서관 대표이신 윤석산 시인님께서 본심을 맡아주셨습니다. 둘째, 디카시 부문 신춘문예 공모 역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총 645명이 1817편의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예심은 현달환 시인과 이은솔 시인이 담당을 하였고 본심도 역시 시인 부분과 동일하게 윤석산 시인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뉴스엔 제주에서 여성 백일장, 청소년 글쓰기, 디카시 등 다양한 공모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공동 주최로 돌문화공원을 홍보하기 위해 디카시 공모전을 실시해 많은 실적을 이뤘습니다. 또한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에서도 제주 감귤과 새로운 문화 상생을 위해 디카시 공모전을 주도하여 개최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디카시 공모전을 참여함으로써 감귤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디카시 공모전 개최를 통해 제주의 돌과 감귤의 자연물의 매력을 돌아보고 홍보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주 문단의 도움이 되는 언론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평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상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문과 디카시의 당선작에 대한 심사평을 윤석산 본심위원으로부터 오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이은솔 뉴스앤 제주 문화국장님이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솔입니다. 오늘 윤석산 시인님이 안타깝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최종심을 담당해 주신 윤석산 시인님의 심사평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분 심사평을 대독하겠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신춘문예에 응모한 분들은 대개 20대 안팎이었다. 그런데 상당수가 50대 이상인 것을 발견한 우리 심사위원 일동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의한 작품들뿐이면 어찌하나 걱정했다. 그런데 예심을 거쳐 넘어온 작품들 대부분이 의외로 해체적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테마 면에서는 일원과 다원, 구성 면에서는 인과와 해체, 표현 면에서는 전인적 인식과 반응에 고루 초점을 맞추되 유기적인 작품을 뽑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에만 맞춘 작품들은 잘 익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관과 시약을 마련할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황현자 씨의 현관이 눈에 들어왔다. 생선 장수인 엄마에 대한 추억을 제재로 삼은 작품으로 이런 제재를 택할 경우 흔히 그리움이나 효를 내세우기 마련인데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상반된 욕망을 드러내 상당히 입체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주목을 끈 것은 김용천 씨의 작품이다. 탕난 청춘.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자기소개서를 써내고 기다리다가 우리 사회가 뱁새 동우리에 알을 낳아 대신 부화시키고 둥지까지 뺏는다는 뻐꾸기 사회라는 걸 깨닫고 절망스러워 거리로 뛰쳐나가는 젊은이를 화자로 내세운 작품이고, 꿀벌나라는 어느 일벌이 꿀 따는 사람 하나가 등장했다며 다 뺏기기 전에 나눠 갖자고 제안하자 계층별로 분열을 일으켜 애벌레들이 다른 벌레의 먹잇감이 되었는데도 못 보는 모습을 고발하는 작품이었다. 나정욱 씨의 다종류의 인간들에게, 그리고 랭보의 행보. 화자 자신도 해체적임을 고백하는 작품이다. 앞의 작품에서는 다리가 11개인 사람과 12개인 사람들이 싸우는 걸 못마땅해 하지만 자신도 아침에는 12개였다가 저녁에는 11개라며 그 까닭을 알려줄 사람이 없느냐고 절망한다. 그리고 뒤의 작품에서는 신은 인생을 닮았고 그래서 앞뒤가 없다면서 행보라는 단어를 읽다가 랭보가 생각났다는 말장난으로 비판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정은 씨의 5개의 물의 장면을 당선작으로 뽑기로 했다. 결혼식 부케나 장례식 때 관을 장식하는 카라꽃 조화를 11년씩이나 기르면서 생화가 아니라 조화다. 빈 화병에 물을 주고 그 물이 흘러내려 지하 보일러실 아저씨의 잠을 깨우고 자궁의 양수로 이어가는 줄거리 역시 해체적이지만 새 생명의 탄생 쪽으로 지향하고 상상과 환상과 무의식적 본능과 의지와 비판을
한 작품에 담기 위해 연작시 형식을 취하는 점은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데 기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부탁드린다. 현대 사회에서 이론은 낡은 느낌이고 해체는 혼란스러워 절망을 가중시킨다. 삶도 작품도 통합, 조절적으로 지향하는 게 자기를 완성하는 길이니 참고하시기 빈다. 2022년 새해 아침 위원장 윤석산 글. 하겠습니다. 디카시 부분 심사평입니다. 최종심을 담당해 주신 윤석산 시인님이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디카시가 세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인증샷처럼 시상이 떠오르는 순간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토샵으로 변형 합성하거나 문인화까지 포함시키는 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우리 심사위원 일동은 예상보다 많은 응모작들을 보고 드디어 디카시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디카시의 속성과 목적을 토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디카시가 세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인증샷처럼 시상이 떠오르는 순간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토샵으로 변형 합성하거나 문인화까지 포함시키는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론한 결과 먼저 시상에 따라 피사체를 찾아 찍었는가, 그의 자극에 의해 떠오른 시상에 사진을 덧붙였는가를 살핀 다음 두 매체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결합시켰는가, 그런 결합이 얼마나 새로운 의미와 미를 탄생시켰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담화든 말하는 사람이 동기에 따라 그 담화의 전체 구조와 조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가장 강력해 초두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자기와 관계 있는 것들이 각인되어 그 틀에 의해 해석해 언어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본 바 김향숙 씨의 압정공장과 심표는 피사체가 시상을 자극해 쓴 작품이었습니다. 압정이나 심표 같은 솔방울과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어떻게 이런 대상을 발견했을까 섬세함에 놀랬지만 작품 제목은 피사체의 모습에 의해 붙인 거고 내용도 그를 보던 순간의 주변 풍경을 이야기해 시가 사진의 설명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시선을 옮겼습니다. 홍명표 씨의 정그립다는 반대로 시상으로부터 출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외상으로 연탄을 사드리고 그 개수를 발을 정자로 표시한 기억을 제재로 삼은 작품으로 그 시절의 사진을 찍을 수 없어 연탄체 사진을 변형 합성하고 옛날 이야기임을 암시하기 위해 흑백으로 처리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다룬 작품들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습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작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작품은 박종민 씨의 부부입니다. 이 작품은 김향숙 씨처럼 천연색 사진과 시를 결합시킨 작품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두 마리 토끼가 너무 귀여워 왜 찍었을까? 다시 제목을 보니까 부부더군요. 정말 털빛과 자세가 전혀 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썼는가 본문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먼저 말하나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쿡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자웅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은 모두가 똑같다는 걸 일깨워줘 당선작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시가
서로 도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는 디카시 시대이니 응모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디카시학을 마련해 우리가 세계 문학을 이끌어 봅시다. 2022년 새해 아침 위원장 윤석산 글. 당선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은솔 문화국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뉴스앤제주 현달란 대표님께서 시 부분을 먼저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시 부분 당선자에게는 당선패와 당선 인증서 및 상금 100만 원이 제공이 되며 앞으로 시인으로 문학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합니다. 시 부문 당선자 이정은 시인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2022년) 뉴스앤제주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패 시인 이정은. 당선작 5개의 물의 장면. 한국 문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뉴스앤제주가 공모한 2022년 뉴스앤제주 신춘문예에서 귀하의 작품이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0일 본심위원 윤석산, 예심위원 홍창국, 현달환, 강정림, 이은솔, 뉴스앤제주 발행인 현달환, 뉴스앤제주 신춘문예 추진위원장 윤봉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와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윤봉실 추진위원장님 같이 가서 사진 좀 찍으십시오. 네. 사진 같이. 저쪽으로 가시죠. 가운데.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시부분 수상하신 이정은님의 당선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낭송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먼저 수상 소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당선시를 듣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큰절 대신 인사로 감사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뭐라고 말씀드릴까 고민하면서 저기 써오긴 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시를 쓰고 나면 시아리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저한테 왔을 때 그냥 몸살로 와버렸었거든요. 연꽃을 보면서 진흙에서 피는 연꽃도 아름답지만 그 연꽃의 씨앗, 연자를 심을 때는요, 상처를 내서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고 그 상처를 내는 그 마음을 생각하게 했어요. 제 시가 상처의 시라면 그 시아리의 아픔이 연꽃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그 연꽃의 씨앗 연자에게 상처를 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받은 이 상이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시에 연자의 생채기를 내주는,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러한 격려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으로 시를 쓴다면, 계속 쓰게 되면 좌절하지 않고 시 안에서 놀고, 시 안에서 쉬고, 시 안에서 상상하며, 시 안에서 더욱더 저를 돌아보고, 또 그 연자의 상처를 내는, 생처기를 내는, 그리고 심어주는, 그리고 연꽃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되새기면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께 감사의 기쁨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안 부르는 이유는요, 제 가슴 속에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사모하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손 흔드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절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시부분 수상하신 이정은님의 당선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숙 대표가 낭송하고 반주에는 김용수 기타리스트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15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정은님의 5개의 물의 장면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물의 장면. 이정은. 11월. 시침은 어디로 가고 없을까. 카랏꽃 조화를 11년째 키우고 있어요. 물 없는 화병에서 꽃대는 올라오고 하얀 꽃잎은 향기를 뿜은 듯 버성기네요. 속아 주어야겠어요. 꽂히고 싶어 하잖아요. 빈 화병에 물을 줍니다. 찰랑찰랑
아파트 지하 수면실로 타고 내려가요. 보일러 아저씨 잠이 깨요. 달력 한 장 젖어요. 양수리 두물머리, 검푸른 물의 흐름이 엉켜 있어요. 마른 장작 타는 채취, 당신을 불러들인 건 나의 실수였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와인 한 잔이 나의 독주이기를. 같이 했던 시간들은 윤슬처럼 흩어집니다. 물의 카페에서 멀어질 때까지. 어쩌지 양수가 흘러내려 생명 다한 꺼져가는 촛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녹아 굳어버린 촌농들을 무덤 삼아 수그러드는 작은 호흡. 물의 끝은 여기까지. 인큐베이터 안이 추워. 어느 시인과 사랑을 했어요. 더 이상 뭘 원하신 거죠?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몰라요. 구피의 유형이 당신의 눈동자를 흐리게 하지요. 몰려다니다가도 삐진 양 꼬리치며 돌아서는 구피의 번식력이 안방을 휘젓고 있죠. 앉아있을 장소조차 없이 불어난 구피 종자들. 쏟아진 물 난리에 익사를 조심하세요. 물의 장면 되돌이표를 그려 넣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시인 낭송을 처음 해봤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에 구피의 그 유형 그 제가 시를 되게 좀 어렵고 좋은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와닿는 것도 있었지만 좀 그 마지막에 그 휘젓고 있다는 그게 되게 그 참 표현이 잘 안 돼서 자꾸 그것만 제일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휘젓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놓쳤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 낭송을 며칠 정도 연습을 하셨습니까? 다 외울 수 있다라는 건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열흘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시인님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신춘문예 사상 뉴스앤 제주만이 유일하게 공모하는 디카시 부분 당선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윤석산 시인님이 본심위원님이신데 지금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카시 부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란 대표님 오시고요. 디카시 부분 당선자 박종민 시인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선자에게는 마찬가지로 당선패와 당선 인증증, 인증서 및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당선작은 리플렛 뒷면을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뉴스앤제주 신춘문예 디카시 부문 당선패 시인 박종민, 당선작 부부. 이하 내용은 앞 당선패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좀 찍겠습니다. 우리 윤석산 시인님 본심위원으로서 마지막 오셨는데 와서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촬영 부탁드릴게요. 네네, 같이 올라서 이따가 내릴게요. 지금요? 여기 내려주세요. 안쪽에. 돼요? 이따가 더 내려서 하긴 앞에 나가서 찍을 건데요. 네. 잠깐만 저기 한 컷 찍게요.
네, 사전 촬영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우리 박종민 시인님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춘문예 디카시 부문 당선한 박종민입니다. 먼저 저 외우고 왔는데 잊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엔 제주와 또 그 많은 우수한 작품들 중에서 제 작품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6시 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의정부에서 제주도까지 바다 건너 4시간 반 걸려왔습니다. 그래도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5자, 7자, 5자, 3구 17자로 된 하이꾸를 먼저 알게 돼서 하이꾸를 한동안 즐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디카시를 알게 되고 디카시가 영상과 문자와 결합돼서 여러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디카시에 매료됐습니다. 우선 이 당선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만큼 그 작품 부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여주를 지나다가 남한강가 근처 신륵사 공원에서 잠깐 쉬는 틈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이 뒷면에 토끼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작품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목은 부부로 정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 관계도 될 수 있고 연인 관계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토끼들이 다행히 제가 사진을 찍을 때까지 포즈를 취해줘서 사진을 찍고 이 디카시가 창작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춘문예에 응모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디카시로 신춘문예 딱 한 군데인데 이걸 5줄을 꽉 채워서 폼나게 보여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천의무봉이라고 이 작품이 천의무봉이라는 게 아니라 더 하면 더 이상한 것 같고 거기서 덜 할 것도 없고 해서 상을 떠나서 그대로 제출해보자 해서 제출했는데 아마도 심사위원님들께서 그 지점에서 저랑 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제주도 조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 같고 아무튼 그때 저는 시인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물론 등단에서 시인이라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만은 항상 시를 쓰고 준비할 마음이 된 게 중요한 것이지 시인이 어떤 직위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상에서 즐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인에 걸맞게 또 우리 뉴스엔 제주 신춘문예 당선자 걸맞게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려주십시오. 주시오. 잠깐만요. 전부 오십시오. 나오세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사진에 없으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배치를 보겠습니다. 예.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 두 줄로 서면 다 나와요. 의자도 우리 이사장님은 키가 너무 크셔서 조금만 이쪽으로 올까요? 예. 예. 자, 이제 싹 당기세요. 잠깐만요. 빨리 들어와요. 앞으로 와요. 이사장님 저 옆으로 와주십시오. 이쪽으로. 자, 저기. 잠깐만요. 됐어. 받으면 됐다. 예. 예, 좋습니다. 써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